다 함께 카카카. 반갑습니다. 차판 이가정입니다. 자, 여러분, 다가오는 여름 하면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네, 물론 뭐 해수욕장, 여름 휴가 뭐 이런 것도 생각나시겠지만 저는 이 여름 장맛비 그리고 이 폭우에 관해서 좀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그럴 때마다 뉴스에 항상 나오는 게 이 폭우로 인한 차량 침수 관련 문제인데요. 폭우로 인해서 물이 많이 잠기다 보니까 그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가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하시겠죠. 그 많은 침수된 차량들은 지금 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저도 궁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구매하실 때도 여러분들께서는 엔카 또는 다른 플랫폼을 통해 검색을 많이 하실 텐데, 검색하시다가 이 차는 왜 이렇게 시세 대비 쌀까 생각하시는 차들도 몇몇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침수차라고 의심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제가 침수차에 대한 궁금했던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우선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겁니다. 침수차가 시세 대비 많이 저렴한데 침수차를 사도 될까요? 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반대입니다. 침수차도 한 3단계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로는 한 발판 정도까지만 물이 들어왔던 차량이라면 사실상 좀 생선 비린내 같이 쿰쿰한 냄새가 조금은 올라올 거지만 충분히 실내 청소만 좀 잘 해준다면은 문제없이 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2단계로는 물이 한 시트 정도까지 찬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정도까지 찼다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전자장비는 다 초토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뭐 작동되는 장비가 있다 하더라도 이 전자장비들의 배선들이 점차 부식이 되면서 추후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매우 크겠죠. 혹시나 이런 차량들이 중고차 시장으로 나오려고 하면은 이 모든 전자장비가 다 교체가 돼야겠지만 그러려면 비용이 너무 만만치 않아 교체가 안 되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3단계 침수는 거의 엔진 위까지 다 잠겼을 때를 말하는데요. 그 상황은 거의 폐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거의 고치는 비용도 차값만큼이나 들어가고 혹시나 나온 지 얼마 안 된 차량이라면 보험 수가가 높기 때문에 올 수리를 해서 타시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침수차는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차 안 시트 쪽 이물질들을 완전히 제거는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 생선 비린내, 오징어 비린내 정도 이 바다의 향기가 조금 난다 라고 느껴지면은 그런 차는 좀 침수차라고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살짝 알려드렸던 부분인데요, 바로 안전벨트 제일 아래쪽에 제조원 연일자 택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거는 전 영상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본넷을 열어보시면은 아래 위로 해서 다양한 볼트들이 많은데 혹시 볼트 결합 부분들이 황토색으로 부품이 변색되었다면 그것도 또한 침수차로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중고차 구매를 하실 때 조금이라도 침수 차량이라고 의심이 되신다면 계약서를 쓰실 때 이 차가 구매 후에 혹시라도 침수 차량이라고 밝혀진다면 전액 환불을 받겠다라는 특약사항을 한번 넣으시면 그 판매자분의 반응에 따라서 조금 알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쿨하게 특약을 넣어 주신다면 침수차가 아닐 가능성이 높고 약간 이런 특약은 안 된다 라고 조금 발뺌하시려고 하시면은 좀 침수차를 의심해 봐야 돼서 그때는 계약을 하시지 마시고 그냥 다른 차 알아보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지금은 내가 살려고 했던 차가 침수차일까 걱정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반대로 내 차가 침수차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자동차를 구매하실 때는 다들 자동차 보험을 드시는데 거기서 옵션 사항에는 자차 보험 가입 여부가 있습니다. 만약 이 자차 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물론 추가 비용이 있기 때문에 좀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차값이 좀 비쌀 경우는 보험료가 꽤 많이 오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차 보험을 혹시라도 가입을 하셨다면 내 차가 침수가 되었다 하더라도 수리가 가능하면 보험사에서 수리비를 청구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의 침수차가 되더라도 보험사로부터 이 보상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선 처리된 침수차는 폐차를 하도록 법으로도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내 차가 좀 오래돼서
어차피 난 자차 들어도 손해다 하시는 분들, 또는 내가 여유가 좀 없는데 그래도 내 나름 비싼 차를 타고 싶어서 샀는데 예를 들어 카푸어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은 자차 보험까지 들기에는 조금 쪼달려서 안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혹시라도 차가 침수가 됐을 때는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이게 침수차인 걸 티 안 날 정도로만 고쳐서 중고차 시장으로 내보내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제3자의 피해자들이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차들은 보험 이력을 조회해봐도 티가 잘 안 나거든요. 참 세계 각국에서 자연재해로 많은 피해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설마 나한테는 이런 일이 없겠지 하고 자차 보험도 안 들게 된다면 막상 피해가 일어났을 때는 정말 보상받을 때도 없고 참담하실 겁니다. 내 몸 건강이든 차량 건강이든 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조금 피해를 줄이고자 이런 보험 같은 거를 드는 건데요. 여러분들도 차에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미리 예방들 잘 해두시고요. 그러려면 침수차가 안 되기 위한 미리 예방법, 간단한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일기예보에 비가 많이 온다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차량을 들고 나가셔야 된다면 길 가실 때 웬만하면 지하차도는 꼭 우회하셔서 가시길 바라고요. 최근에 지하차도로 갔다가 차가 침수된 사고 많이 보셨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만약 밖에 주차를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이 잠길 경우에 타이어 높이의 3분의 2 정도 높이의 물이 잠기기 전에 반드시 안전한 위치로 차량을 이동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웬만하면 일기예보를 잘 확인하시고 폭우특보가 있다고 하면은 애초부터 차를 들고 나가시지 말던가, 아니면 차량을 바깥에 주차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안전한 곳으로 미리 대피를 해서 주차를 해 놓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침수차 구별법 그리고 침수차 예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다가오는 여름 차량에 피해 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안전하게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카카카. 저 차 파는 이과장도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